자, 고등학교 문제들은 사실은 개념을 제대로 짚어야 돼요. 요거 잘못 짚으면은 문제 풀 때마다 계속 오해를 일으키고 그러는 동안 사고가 좀 많이 나요. 삑사리도 되게 심해지고 막 왜 틀렸는지도 잘 찾아내지도 못하고,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개념 해설은 좀 자세하게 그러나 깔끔하고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하다고 해서 루즈해지고 재미가 없으면 안 돼. 속도감은 있어요. 자, 너가 보는 거 지금 3개가 있는데 1, 2, 3번 이게 이제 원과 직선이라고 이제 이름 붙여요. 원이랑 직선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한번 주제별로 책에서 해놨어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원의 중심. 항상 원은 중심이랑 이제 뭔가 연관이 생길 거야. 네, 직선이랑. 물론 요거 이제 그 원의 식이 다 x도 제곱이고 y도 제곱이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2차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2차식이랑 이런 1차식 직선의 방정식 뭐 이렇게 생긴 것들 예를 들면 연립하면 판별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만나면 연립해도 근이 안 나온다 해서 책에 있는 판별식이 0보다 큰지 한번 0보다 작은지 조사해봐라. 근이 없으니까, 만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잘 될 거다. 그러니까 1번 상황을 수학으로 묘사하면 이렇게 되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이 쓰라고 권유는 안 할 겁니다. 너무 계산이 길어지는 경우가 좀 많아서 시험 때 0보다 크면 근이 당연히 몇 개? 2개 있는 거죠. 근이 2개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건 근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해버리면은 계산하기가 조금 논리는 깔끔하지. 근데 이제 그 이상하게도 나오는 문제들이 예로 계산은 많이 좀 지저분하고 길어. 시험 시간이 꼭 모자라지고 막 그래. 쓰지 말라는 건 아닌데 똑같은 의미를 가진 좀 새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원의 중심, 요 반지름이랑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이걸 D라고 하고 반지름 R이라고 하면 누가 더 커? D가 훨씬 그죠?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문제가 깔끔해지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요거를 이제 좀 많이 써달라고 앞으로 부탁을 할 계획이야.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이 서로 어때 보이니? 같아 보여요? 예, 근데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주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문제를 푸는 동안에는 누가 유리하다? 이걸 쓰는 사람이 더욱 유리하다. 요것만 좀. 의미는 사실 똑같고 논리적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다. 잘 설명한 거지 둘 다. 이거는 거리고 여기는 반지름이야. 누가 더 큰 거 같아? 반지름이 더 큰 거죠. 이렇게 해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불러요. 이거를 어떤 위치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뭐 오른쪽에 있니 위쪽에 있니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위치니 물어보면 안 만나요 이렇게. 그게 위치를 말하는 거야. 조금 이상하지? 난 처음에 이게 좀 어색하더라고. 위치? 뭐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이런 거 아닌가? 근데 안 만나는 위치에 있어요. 이렇게 말해줘야 되고 요거는 한 점에서 만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요거는 두 점에서 만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로 좀 약속이 새롭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점과 이 직선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점과 직선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 혹시 알고 있니? 네, x0, y0란 점이 있고요.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을 때 이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웨이비 보이지? 걔네를 스카웃을 해와. a제곱, b제곱 루트 씌워주고 그 다음에 아유 괜히 옆으로 했네. ax, by 더하기 c를 통째로 다 가져온 다음에 이 자리에다 x0, y0를 띠용띠용 대입을 해줘라. 그러면 거리 그냥 나온다. 요것이 이제 쌤이 주장했던, 아니 쌤이 수업을 했던 내용이었죠. 내가 만든 건 아니니까. 네, 좀 복습이 되나요? 잠깐 한 번만 써봅시다. 그러면 1,2가 있고, 자, 직선의 방정식은 3x, 4y 플러스 5는 0이 있다. 그럼 거리 한번
구해보자. 누가 제안을 했다면 거리 D는 3의 제곱, 4의 제곱에 루트 씌울 것 띠롱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은 그대로 다 갖다가 가지고 옵니다. 이건 가지고 오지 마시고요. 그다음 x자리, y자리에다가 이 점 있잖아. 걔를 대입을 해 준다는 거. 다 가져와 버렸네 내가. 네, 1,1 여기다 넣어 준다는 거. 요것만 지켜주면 돼. 막상 사용해보면 별거 없다. 그러니까 다 이걸로 일단 울고먹는 거. 밑에도 쓰고 위에도 쓰고 요 a, x, y 자리에 얘를 한번 갖다가 넣는다. 요런 느낌만 살려주면은 계산을 잘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필요하면 연습 더 시켜줄 테니까 꼭 알려줄래? 자, 그럼 이제 원이랑 직선의 위치 관계는 바로 이것이고요. 오늘 쌤이 강조하고 싶은 자주 써줬으면 하는 개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네, 요거를 좀 강조하겠습니다. 저 위에가 틀린 건 아니에요. 좋은 거지만 계산이 좀 복잡한 일이 많아서 문제 풀다 보면 원이랑 직선이랑 이런 위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 원과 직선만 위치가 있느냐? 그건 아니겠지. 원도 서로 어떤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원과 원은 여기 원 하나. 이거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한 거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책에 있어. 기억나니? 원과 원? 저거 하면 이렇게 기억이 날 만도 한데 그렇게 다들 기억이 잘 안 난대. 이렇게 합시다. 두 원이 가까워지다 보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기도 하는 거야. 너무 많이 했다. 그 다음에 만나기도 하지만 한 원이 다른 원에 더 가까워지다 보면 만나는 점이 두 개도 되는 거야. 그럴 수 있겠죠. 맞아. 그럴 수 있겠네. 그리고 한 원이 조금 작잖아요. 그러면 얘가 더 가다 보면 쏙 들어갈 때도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너무 가까이 가면은 완전히 너무 가까이 가면은 이렇게 완전히 쑥 들어가 버리기도 하는 거야. 요런 이제 그 상황들을 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와, 이거 갑자기 그런 거 생각나. 영화 같은 거. 행성끼리 막 부딪혀서 갑자기 잡생각이 나지? 여기를 반지름이라고 해요. 여기 반지름 두 개가 이렇게 항상 있는 거죠. 잘 보면 이 상황을 반지름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어요. 으아! 이런 일이 있구나. 네. 그런데 항상 원은 중심이 되게 중요하다. 중심과 중심 사이에 거리까지 이제 좀 도입을 해주면은 훨씬 설명하기가 무난합니다. 여긴 중심 사이의 거리죠. 초록색. 여긴 중심 사이의 거리가 없는 걸로. 이게 이제 뭐든지 이론을 이제 얘기하기 전에 충분히 관찰해야 되는데 그냥 멍하니 관찰하는 건 조금 어려운 거고, 이제 관찰할 때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봐 라고 누군가 던져주는 게 좋아요. 사실 그 역할을 이제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거거든. 그래서 처음 원의 반지름을 R1, 얘를 R2, 그리고 거리를 D라고 할게. 얘도 R1, R2, D라고 할게. 그럼 너도 할 말이 생긴다고. 가만히 보면 R1, R2를 더했지만 D가 훨씬 길다. 하지만 밑에 있는 거는요, R1, R2를 더하게 되면 D랑 서로 같은 거다. 이 공식에 맞는 애는 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공식이 이 상황을 잘 설명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여기도 R1, R2에 D라고 이제 한번 해보면, 자, R1, R2 더한 게 클까요? D가 클까요? 거리가 더 짧지 않을까? 이게 파란 거 두 개 더하면 초록색보다
훨씬 길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 그 일부러 지금 상황을 좀 설정할게. 아론이 더 크다고 하고 얘기를 시작한 걸로 치자. 그러면은 아론에서 R2를 뺀 거보다는 D가 좀 더 크긴 커요. 이렇게 라고 말이죠. 가능합니다. 여기가 D죠? 요건 R1이 크고 R2가 좀 작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자 지금 같으면 어떤 묘사가 좀 잘 어울릴까나 이 분위기 타고 가면 되거든. 더하기 아니면 빼기로. 빼면 같다. 그렇지. 잘 봤어. 그러니까 너가 이론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 사람들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그냥 거리가 아예 없다인데, 그래서 이건 별로 안 쳐요. 우리가 이제 동심원이 있다라고만 설명을 많이 합니다. 자, 무슨 원이 있다? 동심원. 같은 중심을 가진 원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딱 좋을 거고요. 요거는 만나는 점이 몇 개니?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말해요. 한 점에서 만나면 이 사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만 말하진 않아요. 얘도 한 점에서 만날걸? 여기도 만나는 점이 하나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면 다르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외접이라고 불러요. 바깥에서 만나요. 요거를 내접, 안에서 만나요. 이렇게 부른답니다. 외접, 내접. 요게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요거는 그럼 만나는 점이 몇 개? 2개 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그래, 맞아. 2점에서 만나요. 너가 교과서 써도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이건 안 만나요. 만나는 점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별거 없습니다. 요거 뭐 외울 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라서 일단 자주 보면서 그냥 눈으로 좀 익혀줘. 그러면 좋아. 좀 편하고요. 일단 D 구하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D 어떻게 구하죠? 점과 점의 거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D라는 것은 점과 점의 거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딱 맞겠습니다. 그래서 거리 공식 알고 있고 반지름 다 구할 수 있는 거니 뭐네 방정식 혹시 보게 되면 네, 어디가 반지름인지 알아요. 잘못 골랐다. 이 자리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제대로 알고 있는 거야. 여기는 이제 문제들이 조금 너무 간단해요. 중학교 1학년 거랑 똑같아요. 물론 이제 거리 구하라는 거는 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피타고라스 공식에서 나온 걸로 이용을 하고요. 나머지 개념은 중학교 1학년 때랑 똑같습니다.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아니고 참 원과 원의 위치 관계까지 한번 본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은 근데 이번 교과서 바뀐 거에 못 봤는데 아마 사라진 것 같아. 근데 그게 있거든요. 원 두 개가 있을 때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 공통 내접선. 요거 이제 혹시 몰라서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원이 이렇게 있고 또 원이 하나 이만큼 있는데 원과 원의 중심을 이어주는 원과 원의 중심을 이어주는 선이 있어요. 여기 원과 원의 거리를 말하는 선이라고 부를게요. 저 선을 건드리지 않고 지나가는 이러한 선이 있어요. 요거를 공통 외접선이라고 부릅니다. 저 초록을 안 건드리고 지나가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선이 하나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공통 외접선이라고 불러요. 얘가 외접선.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서 가는 느낌의 선이 있을 수 있거든. 이 파란 선의 이름을 공통 내접선이라고 불러요. 저 파란 선은 뭐다? 공통 내접선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갔니? 자, 그런데 이제 좀 이상한 말이 나와요. 그러면 공통 내접선과 외접선의 길이를 구해달라. 이런 문제가 예전엔 있었어요. 나는 이거 중3 때 배웠었는데 요새 또 고1로 넘어왔다가 또 사라졌더라고. 어디서 또 훅 튀어나올지 모르지. 미리 다 배워놓자.
그럼 공통 공통 외접선의 길이부터 한번 설명해 보죠. 저거 어떻게 구해? 그 외접선이라는 게 한도 없이 가는 거 아니야? 지금 보면은. 근데 그 길이를 어떻게 구하지? 이 사람도 사실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굵은 선의 길이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길이라는 개념 말을 쓰면은 바로 요 부분만 구해주면 돼요. 근데 되게 간단한 게 이게 반지름이거든. 요것도 반지름이거든. 이게 우리 중3 거 조금 미리 배울 때 얘기했던 거잖아. 거기다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요. 선을. 그러면 이게 직사각형이 되잖아. 그래서 만약에 이쪽 반지름이 3이고 저쪽 반지름이 5였다. 원의 거리는 10이라는 걸 누가 가르쳐 준다.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2겠죠. 5에서 3을 뺀. 괜찮니 이거? 네. 여기는 10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 그럼 피타고라스 공식을 쓰면 이 길이가 안 나올까나? 나오겠죠. 근데 그 길이가 바로 여기 길이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간단하게 외접선의 길이 구할 수 있어요. 물론 책에는 이제 공식으로 나와는 있는데 일단 공식 알기 전에 이게 너 만들 수 있어. 굳이 그 공식에 막 목을 매달아야 될 필요는 없긴 하거든. 굳이 하나 써주자면 작은 거 R1 여기 R2 그러면 이렇게 돼서 여기의 길이 D잖아. 그지? 우리가 구하고 싶은 L이라는 것은 말이야 하면서 L은 D의 제곱 마이너스 R2 빼기 R1의 제곱입니다. 루트 씌워서요 라고 이제 공식도 나와 있긴 해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나 좀 이제 풀어낼 수 있어요. 여기가 반지름이죠. 또 여기도 이만큼이 반지름이죠. 그럼 쭉 이어서 확장하면 으이쿠야 이게 바로 공통 내접선의 길이니까 내가 여길 구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곳은 바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죠. 알겠니? 그럼 그거 어떡하나요? 어떡하긴 뭐 여기 있는 반지름 R1이고 여기 있는 반지름 R1이고요. 이쪽에 반지름 R2라 하면 여기는 R1이잖아. 여기 R1 더하기 R2에다가 여기가 D였거든요. D랑 같이 조금 조합하면은 바로 여기 나오는 거지. 그래서 공식은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조금 이렇게 바꿔가지고 더하기로 붙이면 끝. 되게 미세한 차이만 있어요. 자, 이것은 공통 내접선의 길이다. 이거 책에 없는 내용인데 일단 보강 수업 한다고 생각해주라. 아직 안 끝났어. 이제 엄청난 거 나와. 이제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다시 태어난 굉장히 다양한 공식들이 또 있거든요. 2부가 조금 길어요. 좀만 더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공통 현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아까랑 연결이 좀 되는 게 아까 그 원과 원의 위치 관계가 있다 그랬잖아. 근데 이제 얘가 주제가 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얘를 좀 가져오겠습니다. 두 점에서 이게 뭐야? 안 지워졌다. 다행이다. 10년 감수했네요. 이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추가해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자, 한 원은 좀 크다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공통현이라 말했는데 저 원과 원이 만나는 곳을 지나가는 선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원과 원이 만나는 곳을 지나가는 선이 하나 생길 수 있다네. 어렵다. 아무튼 대충 네. 요 두 점을 지나가는 선, 그것이 공통현입니다. 원래 공통현이란 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A라는 원 속에도 들어가 있고 B라는 원 속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현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또 가물가물하다 싶으면 한번 들어볼래? 현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선. 이게 현이야. 현, 현, 현. 그래서 현 악기 그러는 거지. 이렇게 팽팽한 줄을 이어놓고 부르는 악기. 우리 이제 저 현과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된 선 있죠. 원에 의해서 잘리는 선. 이걸 할선이라고 부릅니다. 비슷하죠? 그냥 똑같은 개념이기도 한데 사실은 원 안에 들어있으니까 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끊어지는 거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원 위에서 원 위까지. 할선은 지나갈 때 뚝 잘라 먹은 곳이란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을 스쳐 지나가면 뭐라고 불러요? 접선. 이 접한다는 게 살짝 스치고 지나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접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는 뭐라고 부른다? 공통 현이라고 부른다. 다 똑같은 건데 이름이 계속 많이 달라지니까 좀 헷갈릴 수 있을 거야. 그럴 때는 꼭 알려줘. 그래서 단어부터 정리해야지 개념이 제대로 잡힌다고. 일단 요거는 그냥 메모하는 형식으로. 네, 아무튼 그래서 공통현이 이렇게 있고요. 사실 요건 이제 그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파란색만 말하는 건 아니고 이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그 파란색을 말하고 싶으면 공통현이라고 이름을 불러주면 좋겠어. 자, 지금부터 할 일이 많아요. 참, 이거부터 할까요? 그럼 저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군요. A1의 방정식이 있고 B도 1의 방정식이 있는 거잖아? 그럼 A라는 원의 방정식과 B라는 원의 방정식을 각각 괄호 안에 다 집어넣어. 그리고 그걸 빼. 그럼 이게 공통현의 방정식이야. 되게 간단해. 빼면 돼. 왜 빼면 공통현의 방정식입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던데 한번 이런 부분은 책이 없지만 쌤이 설명 한번 해볼게. 자, 이것은 직선이었고요. 이것도 직선의 방정식이죠. 이 둘을 연립하면 x와 y가 나오게 되죠. 근데 이렇게 직선과 직선이 뭐하는 점? 만나는 점이 나오게 된단다. 연립한다는 것은 두 직선이 뭐하는 거? 만나게 되는 곳, 즉 교집합인 곳을 찾는 것이구나 라는 이제 우리가 경험을 통한 깨달음에 도달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연립을 할 건데요. 여기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치자. 그리고 이번엔 여기에 직선의 방정식이 있다 치자. 그럼 위에서 방금 얘기한 거와 비슷하게 아까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점 그랬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계산하면 뭐가 나오게? 원과 직선이 만나는 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개념을 확장해 나가면 됩니다. 즉, 뭐 아무튼 만나서 생긴 그 무언가가 결부된 녀석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그동안 배워왔으니까 그거를 따져서 이쪽으로 와서 자, 원의 방정식이 위에 하나 있고 또 원의 방정식이 밑에 하나 있다 치자. 이거 두 개 빼게 되면 이렇게 없어지면서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 직선의 방정식 뭐라고 해석하는 게 옳을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게 무슨 점은 아니잖아. 하지만 원과 원이 만나서 생긴 직선이겠구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교육의 개통성이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추측하는 힘으로 이제 여기까지 밀어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원과 원을 뺐잖아? 그러면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거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른 거야. 이 내용을 좀 알고 들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해 보았어요. 이것이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엄청 간단한 공식이지. 외워버리면은 나중에 쓸모가 좀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복잡하진 않으니까. 자, 느낌 왔니? 이게 바로 공식입니다.
그럼 공통 현해 방정식만 있느냐? 아니다. 공통 원도 있다. 공통 원? 그건 또 뭐지? 네, 여기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공통 원이라 하면 두 원이 만나는 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을 말해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되는 것도 있죠. 되게 큰 것도 있고 좀 작으면서 중간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저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엄청 많아요. 마치 지구 자기장 보는 것 같아요. 코일 가운데씩 계속 나오는 이렇게 이게 공통 원들인데 얘네들은 아까랑 되게 비슷해요. 여기에 원의 방정식 A, 여기 B라 그러면 A에서 B를 K를 곱해서 더하면은 여기 공통 원의 방정식입니다. 아, 물론 내가 말하는 A, B는 원의 방정식 뭐 이렇게 생긴 좀 복잡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더해주면 딱 돼.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가자는 거죠. 그러면 저 방정식이 통으로 전부 다 요 A 위치 있지? 그 위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는 0은 안 집어넣어도 됩니다. 이렇게만 가져오면 돼요. 그럼 또 여기 방정식이 또 있을 거 아니야? 원의 방정식이 나름 B에도 이쪽으로 좀 뺄게요. 그러면 뭐 이렇게 되면은 네, 그 B 자리에다가도 와장창 그냥 다 심어버리면 됩니다. K는 뭡니까? K는 이제 아무거나 다 올 수 있죠. 내가 아까 원이 한두 개가 아니다 그랬죠? 저 K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되게많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수없이. 근데 좀 보통은 이렇게 하죠. 이렇게 원을 그렸는데 그 원이 0,0을 꼭 지나가더라. 그런 원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건데 좀 찾아주라. 그러면은 이게 이제 0,0을 지난다고 하니까 다 0을 넣어버려. 그러면 K를 구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1 더하기 K는 0이니까 아 K는 마이너스 1인 거구나 이렇게 해서 빼기를 해주고 원을 한번 정리해주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공식 공통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총정리예요. 개념 총정리. 근데 또 이렇게 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리와인드 좀 해가지고 이제 그 개념이 얽혀있는 문제들 어려운 거 많이 나와. 이제 하나씩 좀 풀어가야 되고 오늘로 좀 부족할 거야.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공부해오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문제 좀 추려가지고 좀 더 봐야 될 거야. 일단 개념 수업은 2부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자.